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철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인도의 수도승이 쓰셨어요, 책을.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책. 표지가 멋있죠? 인생 길을 이제 혼자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표지고요. 그게 저 산까지도 연결되고 거기서 끝난다는 표시도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 그게 인생이겠죠. 이 책을 쓰신 저자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인도 분들이라 그러나 가우루 고팔 다스. 어려운 이름 쓰시죠? 제목도 마음에 들죠.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이런 게 많을 텐데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스스로가 이렇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짝만 비틀면 그 안에 내 고민을 해결해 줄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놓친 것이죠. 너무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줄을 엄청나게 거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보세요. 보이죠? 책을 읽으면서 너무 한마디 한 줄 한 줄이 이렇게 마음에 탁탁탁탁하게 꽂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여기 보니까 인도에 있는 아마존에서 5년 연속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5년 연속. 쉽지 않죠? 1년 아니면 잠깐 몇 주 이런 거 가능한데 5년 연속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니까 인도인들한테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새로운 문화고 그런 거니까 이런 책이 좀 다가올 수 있을 텐데 철학책으로 인도인들은 항상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아마 이 작가의 글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5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겠죠. 이 책은 진짜 쉽게 돼 있어요. 그냥 고민이 있는 어떤 우리 아슈람을 찾는 분께서 굉장히 복받은 분이죠. 왜냐하면 최고급 호텔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외국인 남들이 가고 싶은 아주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고 계시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계시겠죠. 그런데도 고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작가를 수도승을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가면 안 되죠. 왜냐면 자꾸 이렇게 뭔가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싫어서. 수도승은 원래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재산이 있는 거로 밝혀져서 저도 그분을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밝혀져서 이렇게 잠깐 위축됐던 분도 계시죠. 우리 스님도. 어쨌든 이분도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고, 그렇게 사셨단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너무 절실해서 한번 이제 그분을 방문하게 됩니다, 집을. 그런데 거기 방문해서 이렇게 그분의 이렇게 고민거리, 아무 고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고민을 갖고 계셔서 그 고민을 들으면서 답을 주는 형식. 답이라기 좀 그렇죠? 본인은 사람들이 구루라고 부르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냐면 자기가 준 게 무슨 정답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대로 따를 거라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른 인생이고 다른 해답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냥 경청과 그런 것들로 룰만 지킨다면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건데 자기 말이 무슨 그냥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도 본인이 구루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친구로서 당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얘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시지만 우리 매번 했던 얘기죠. 우리 사람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또 여기서 말씀하세요. 맞는 말씀이시죠? 적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오늘 잠깐 보다가 읽은 책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절실해요. 한 남자가 사막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물도 이틀 전에 이미 끊겼어요.
그러니까 마실 물도 없는 거죠, 사막에서. 그런데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걷고 있는데 작은 오두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신기루라고 생각한 거죠. 사막에 그 오두막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아니 지금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막, 그 오두막으로 갑니다. 근데 진짜로 신기루가 아니고 오두막입니다. 오두막 안에 들어갔더니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배고픔보다는 갈증이잖아요. 거기 수동 펌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쓰던 이렇게 수동 펌프가. 그래서 이제 물을 먹겠다는 생각 때문에 막 달려가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마중물 없으면 펌프질이 해도 안 되는 거. 물을 붓고 그 물이 들어가면서 땡겨서 물을 품어줘야 되는 거니까. 수동 펌프라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갈증을 하고 있는데 옆에 조그마한 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병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물을 사용해 펌프를 작동시키세요. 끝나면 병에 물을 채워서 놓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있는 물을 당신이 마시고 떠나면 그 다음에 혹시 오는 길 잃은 방랑자들이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물을 펌프에 붓고 마중물로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당신은 먹고 마지막에 한 병은 꼭 채워놓으세요 라고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실래요? 고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목이 말라졌는데, 근데 펌프가 오래된 것 같은데 부었다가 만약에 펌프가 물을 뿜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진짜 걱정이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선택이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마시고 떠날까? 아니면 이 사람이 여기 글이 써진 대로 펌프를 해서 또 떠날까? 저도 고민될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은 결국은 쪽지에 지신 그 지시대로 붓고 물을 펌프질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끌어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무게에 짓눌려서 힘든 거죠, 삶 자체가. 어쨌든 이분은 물을, 신뢰를 가지고, 그 글을 쓰신 분의 신뢰를 가지고 물을 펌프질합니다. 그리고 물은 펌프 엄청나게 뽑아져 나왔고요. 자기가 마시고 싶은 만큼 붓고 가지고 싶은 만큼 물을 채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병을 꼭 물을 채워서 그 위에 놔두지요. 그게 가장 그 사람이 해야 될, 다음번에 할 사람을 위해서는 일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연필과 그 지역 지도가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의 위치가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을이 좀 떨어져 있구나. 좀 더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써놓냐면, 자기도 불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연필로 그냥 써놓습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대부분은 이처럼 선택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야 할 여정이 있고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무기다. 이 책에는 이런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딱 한 페이지 읽었어요. 한 페이지 읽었어요. 저도 자전거 타고 87년도에 28,000km 유럽 여행을 할 때 노르웨이에서 마주친 일이, 노르웨이는 산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산맥. 이렇게 베르겐이 있으면 여기 예일로가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이제 오슬로인데 이게 산맥이 하나예요. 다 왔다고, 내가 오늘 가야 될 속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8km 남았는데 갑자기 터널인 거예요. 8km. 터널은 자전거 갈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으로 돌아서 50km를 갔는데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산속에서 불빛은 얼마나 먼지 아시죠?
다 왔다고 했는데 고개 너머에 있는 거죠. 저는 진짜로 그 불빛을 따라가서 캠핑장에서, 정상에 있는 캠핑장에서 샤워도 하고 푹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니까 그 느낌이 다가오네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을 사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끌어안고 있었던 마음의 고민,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